오정의 장수약을 찾아서 덜 먹고 더 먹고 오래 살게 만드는 약물은 남이 정한 규칙을 그대로 따르는 과학자는 발견할 기회가 그리 많지가 않다. 제호노 이스터 섬에서 발견한 장수 약물 라파마이신. 2016년에 나는 좀 특별한 휴가를 가서 이스터 섬에 도착했는데 그곳 해안에서 점점이 서 있는 천여 개의 수수께끼 같은 거대 석상인 모아이를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그 섬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스터 섬이라는 이름은 1722년 부활절 일요일에 유럽 탐험가들이 이 섬에 도착했기에 붙여진 것이며 원주민은 이것을 라파누이라고 부른다. 멋진 풍경이 돋보이는 극도로 고립된 이 삼각형 섬은 면적이 약 163제곱킬로미터로 수백만 년 전에 수심 3km가 넘는 해저에서 솟아오르는 세계의 화산의 존재다. 섬의 한쪽 끝은 눈부시게 푸른 바다 위로 까마득한. 우리는 관광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과학전지에서 가장 흥미로운 분자 중에 하나가 그런 일을 찾아서 설리를 떠는 것이었다. 우리 일원 중에 한 사람인 데이비드 사타티니는 이 발견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 당시 미트 연구소 생물학 교수였던 데이비드 라파마이신이 작용하는 주요 세포 경로를 발견하는 데 일조했다. 한기간 또 다른 생물학자 라보딥 찬델은 데이비드의 친구로 노스웨스턴에서 대사와 미토콘드리아를 연구한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세포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소기관이다. 나머지 한 사람은 내 친구인 팀 페이리스였다. 팀은 과학자가 아니라 기업가이자 저술가인데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무언가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는 탁월한 능력을 지녔다. 그는 매일 나와 함께 기꺼이 헤엄칠 사람이었다. 그래서 내가 상어에게 잡아먹힐 확률이 약 50% 줄어들었다. 우리 여행의 목적 중에 하나는 이 놀라운 물질을 연구하는 이들이 모이는 학술대회를 열 장소를 찾는 것이었다. 우리는 방 30개짜리 호텔에 짐을 내려놓고 섬의 남서쪽에 있는 높이 약 300m 사화산인 으라노카우 화산을 향했다. 라파마이신 이야기도 거기서 시작이 된다. 1964년에 말에 캐나다의 과학과 의학탐사대가 해군 함정을 타고 이스터 섬에 도착했다. 그들은 몇 주 동안 조사를 하는 한편으로 주민들이 간절히 원했던 의료 활동을 하면서 섬의 독특한 동물상과 식물상을 보여주는 표본을 많이 채집해서 들어갔다. 몇 년 뒤에 이스터 섬에 흙이 담긴 병은 에어소트라는 캐나다 제약에서 일하는 인도 출신 생화학자 서른 세가 일하는 타양세균이 만드는 듯한 기염에서도 강력한 환경물질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다. 세가는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어느 날 연구하고 있던 라파마이신 병을 몰래 집으로 가져갔다. 세가는 자신이 무좀 치료제를 발견해도 믿었다마는 다른 대박을 실토했다. 아자이는 아버지가 좀 별난 걸질이 생긴 그 라파마이신을 견다. 외과 종이에 드나는 민트 사탕을 나눠주듯이 이 약물을 콩포가 강한 이식 환자들에게 투여하곤 했는데 때로 시를리 무스르거나 라파마이신은 동맥 스탠드 입시막제로 쓰인다. 스탠드를 끼운 혈관이 다시 막히지 않게 막아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2007년에 에베로리무스라는 라파마이신 유사체는 콩파담 신장암의 한 유형에 쓸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다. 이 화물이 대단히 중요했기에 2000년에 초에 바이어스에어스트는 이스트 섬의 화산 분화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 라파마이신의 발견 장소를 기념하는 명판을 설치했다. 그러나 우리가 찾아갔을 때에는 안타깝게도 누군가 훔쳐가고 없었다. 장수의 가장 중요한 매개자 엠타르 라파마이신이 있도록 다양하게 응용되는 이유는 세네갈이 관찰했지만 결코 깊이 탐구한 적이 없는 특성 성분이었다. 세포의 성장과 분열 과정을 놓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데이비드 사바티니는 세가의 연구를 이어가던 극소수에 속한다. 그는 이 연성을 선언하고 자나섰고 라파마이신을 이해하는데 평생을 바치게 되었다. 이거는 엠토르는 중요한 세포 내 단백질 억제로 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엠토르는 라파마이신 작용 표적을 줄인 말이다. 그런데 엠토르에 관심을 갖는 것일까? 이 메커니즘이 세포 수준의 이 장소의 가장 중요한 매개자 중에서 하나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이 메커니즘은 아주 잘 보존되어 있었다. 효모에서부터 초파리와 선충을 거쳐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생물학에서 보존되어 있다는 자연 선택을 통해서 다양한 종들과 생물 집단에 널리 퍼져 있다는 의미다. 우측 기계였다. 태평양 한가운데 백단 섬에서 발견되는 이 별난 분자는 살아있는 거의 모든 것에 존재하는 매우 특이한 세포 메커니즘의 내재한 스위치처럼 작동한다. 엔터는 기본적으로 생물로 성장하고 번식할 필요성과 영양소의 가용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을 한다. 사바틴이 이렇게 설명한다. 어느 정도 엔터가 세포의 원도 급업자처럼 보인다. 이 복합체는 기본적으로 협력하면서 대사를 조절하고 길고도 복잡한 상향 및 하향 경로들의 교차점에 놓여 있다. 장수를 보존하는 다른 작물을 믿을 만할까? 파마이신이 수명형 것은 13%. 이 기사가 나왔는데 2009년에 7월 9일에 뉴욕 타임스에서 기사가 있었던 것이고, 이 기사는 잘 눈에 띄지 않지만 실렸지만 엄청난 결과를 담고 있었다. 살력 말년에 저 생쥐가 이미 늙은 육백의 사람으로 따지면 60대 상태에서 투여해도 넘은 길의 수명이 수컷은 28%, 암컷은 38% 늘어났다. 60세 여성이 아래 하나를 먹자 95세까지 사는 것과 같았다. 네이처의 논문으로 발표한 이 연구의 저자들은 라파마이신이 암 사망 시기를 늦추거나 노화의 메커니즘을 저지하거나 양쪽의 다함으로써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추측했다. 그러나 여기서 기사 제목이 실제로 뜻하는 바는 포유류 동물의 수명을 연장한다고 여겨진 이 다른 분자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이 연구 결과는 특히 더 신뢰가 가는데, 서로 다른 곳에서 일하는 극히 다른 새 연구진이 유전적으로 다양한 생쥐 총 1901마리를 써서 실험했는데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른 연구실에서도 이 결과를 쉽게 재현할 수 있었다. 아주 떠들썩한 발견 중에서 비교적 드문 사례다. 이 말이 놀랍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기사 제목에 실릴 정도의 연구, 2006년에 포도 껍질에서 발견된 물질은 라스베라톨이 과체적 생명생제 수명을 연장하는 발견이 나오면서 화제가 되었다. 우수인 뉴스 기사가 쏟아졌고, 이 놀라운 분자의 혜택을 60분에서 추적 60분에서 다루기로 했다. 융합 노화 억제 방안들을 검사하는 계획의 일환으로서 라파마이신과 같은 방식으로 엄격하게 라스베라톨을 검사했을 때 다양한 정상적인 생쥐 집단에서 비슷하게 수명을 연장하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니코티나마이드, 리오사이드, NR 같은 과대 선제된 영양제들도 마찬가지다. 이 물질도 반면에 2009년에 이루어진 연구들은 라파마이신이 생쥐 수명을 꽤 믿을 만하게 연장한다는 것을 계속 재확인했다. 또 효모 초파리에서도 그렇다고 따라서 합리적인 사람에는 적어도 일시적으로 엠토르의 활동을 억제하는 것이 좋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다. 영양실조 없는 영양제한과 자가 소화적 영의 작동관리, 노화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라파마이신의 수명 연장 효과는 엄청난 흥분을 일으켰지만 딱히 놀랍지는 않았다. 우리가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와 어떤 인식으로든 상관관계가 있다는 수세기까지나 수십 년 동안에 쌓인 관찰결과를 설명한다. 이 개념은 이곳에서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은 더 최근의 실험들은 실험동물의 먹이 섭취량을 줄이면 수명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었다. 덜 먹는다는 개념을 엄밀하게 기록하면서 실제로 처음으로 실천한 사람은 고대 그리스도, 인도 현대 과학자 간의 16세기 이탈리아 사업가 알비세 코로나로였다. 석재들을 무대에 빼서 기름진 농경지로 만들어서 엄청난 부를 쌓은 자수성가한 부동산 개발업자인 그는 베네치아 외곽의 극전까지 갖춘 저택에서 젊고 아름다운 아내와 살았다. 그는 파티 열기를 좋아했다. 그러다가 40세 가까이에 나이에 따른 병세에 시달리게 되었다. 복통, 체중증가, 끊임없는 갈증 등 당뇨병 초기의 전형적인 증상들이었다. 원인은 명백했다. 너무 많이 먹어서였다. 따라서 치료법도 명백했다. 의사들은 가식과 파티를 멀리 하려고 조언했다. 좋은 살찐 루이기는 망설였다.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정성들이 점점 더 참을 수 없이 심해지자 그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어린 딸이 자라는 모습을 결코 볼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식단을 1년 동안에 지속하자 코로나로 인해 건강은 확연히 나아졌다. 모든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이 식단을 유지했고 80대가 되자 그렇게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뿌듯해서 자신의 위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은 욕구가 넘쳤다. 장서 셔틀로 건디 매일 오후 포도주 오전을 즐겼다. 코로나로의 처방은 1565년에 사망한 뒤로도 계속 남아있었다. 수백 년이 지난 동안에 그의 책은 여러 번역 뛰어나왔고 벤자민 프랭클린, 토마스 에디슨 같은 저명 인사의 찬사를 받았다. 아마 식사요법 저서 중에서 역사상 최초의 베스트셀러였을 것이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덜 먹으면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적어도 실험동물은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개념을 엄밀하게 검증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중반이 되어서였다. 단순히 동물에게 다이어트를 시킨다는 말이 아니라 영양실조 없는 열량 제한은 한 동물 집단에서 자유롭게 원하는 만큼 먹도록 하고, 실험군에서 필수 영양소들은 다 들어있지만 총 용량을 25에서 30% 정도 줄인 비슷한 식단을 제공하는 정밀한 실험 방법이다. 그런 뒤에 연령을 제한하는 집단과 대조군을 비교한다. 실험 결과들은 놀라우리만치 일관적이다. 연령 설치 제한이 시작할 때의 나이나 제한 수준에 따라서 생리나 지의 수명을 15에서 45% 늘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1930년부터 꾸준히 나왔다. 그뿐 아니라 적게 먹은 생기는 정상적으로 먹은 생기보다도 자연적으로 생기는 종양이 더 적은 등 나이에 비해서 둘씩 더 건강한 듯하다. 영양실조 없는 연령 제한은 수명뿐 아니라 건강 수면도 개선하는 듯하다. 연령 제한의 수명 연장 효과는 거의 보편적인 듯하다. 많은 연구실에서 생쥐와 쥐뿐 아니라 혐오, 손정, 자벌이, 어류, 햄스터, 개, 심지어 특이하게 거미까지도 연령 섭취를 제한하면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회복력이 실험 진화에서 모든 배고픈 동물은 회복력이 더 강하고 더 오래 살 수 있는 듯하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런 유형의 과격한 연령 제한을 환자들에게 전술로 추천한다는 뜻은 아니다. 깡마른 동물은 감염이나 저희로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다 때문에 엠토르와 이것은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어떤 식으로든 엠토르와 관련이 있다. 라파마이신 엠토르. 그 중에서 첫 번째 AMPK, 혈성과 단백질, 인산화 안대, 자동차의 계기판에 뜨는 연료 부족 경고 등과 유사하다. 영양소, 연료가 부족함을 감지하면 활성함으로써 연쇄 작용을 촉발한다. 이 이런 데의 영양소 부족에 반응해서 일어나지만 AMPK는 운동 중에서 일시적으로 영양소 수치가 떨어질 때도 활성화된다. 할머니 집으로 가다가 경고등이 뜨면 방향을 틀어서 가장 가까운 주유소로 향하듯이 AMPK는 세포의 에너지를 보존하면서 대체 에너지원을 찾도록 촉발한다. 이 과정은 먼저 미토콘드리아 생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세포 내 에너지 생산을 담당하는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의 생산을 자극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미토콘드리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또는 사용하지 않을 때 산화 스트레스와 유전체 손상에 취약해지며 이는 기능장애와 손상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가 진 연료를 써서 아데노신사민산 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돕니다. 아데노신산민산은 세포의 에너지 화폐다. 또 AMPK는 몸을 자극해서 간에서 혈당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고 지방세포에 저장된 에너지를 방출함으로써 새 미토콘드리아를 만드는 연료를 내놓도록 한다. 더 중요한 점은 AMPK가 세포의 성장 조절 인자인 mTOR의 활성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특히 아미노산의 농도를 떨어뜨림으로써 mTOR의 침묵을 조절하고 따라서 mTOR가 제한하는 모든 동화 과정을 중단시키는 듯하다. 새로운 단백질을 합성하고 세포 분해를 진행하는 대신에 세포는 연료 효율이 더 높고 스트레스에 저항하는 모드로 들어가고 자가소화 작용이라는 청년 세포 내 저활용 과정이 활성화된다. 자가소화 작용은 스스로를 먹고 채운다는 뜻으로 대사의 이화 측면을 나타낸다. 이것은 필수적이다.
자가 소화작용한 손상된 단백질을 비롯해서 세포의 쓰레기를 청소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그래서 라파마이신 투여도 이런 개입 방안 중에 하나다. 라파마이신의 건강장소 효과 검증 장애물은 그럼 뭘까? 라는 것인데요. 이 약물이 폭넓게 라파마이신이 여러 증상에 쓸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이 약물이 사람의 노화에 미칠 가능성을 살리는 임상시험을 시정하려 하면 엄청난 장애물과 맞닥뜨린다. 주로 건강한 사람들에게 미칠 부작용이 같아 특히 면역을 억제할 위험이 크다. 역사적으로 볼 때 라파마이신은 장기 이식을 받은 환자에게 무기한으로 처방하는 용도로 승인을 받았다. 2014년에 12월 말에 라파마이신 유사체인 에베로리무스가 나이든 환자에게 백신을 접종했을 때 적응 면역 반응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연구가 나오기도 전에 연구처럼 라파마이신을 건강한 사람들에게 왜 예방요법으로 쓰기 어려울 것이라고 거의 포기한 상태였는데, 나는 라파마이신의 면역 기회가 아주 강하다고 가정했다. 그런데 세심하게 계획해서 꼼꼼하게 수행한 이 연구는 사실상 정반대로 시사했다. 면역 억제 효과는 라파마이신을 저농도나 중간 농도로 매일 투여한 결과처럼 보였다. 이 연구에서는 중간 농도나 고농도로 투여한 뒤에 휴식기를 가졌을 때 정말로 면역력을 증진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같은 약물이 용량에 따라서 전혀 다른 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이 이상해 보이겠지만 엠토르의 구조를 이해하면 납득이 간다. 이 표적 단백질은 사실은 엠토르 RC1과 또 엠토르 RC2라는 두 개의 복합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복합체는 하는 일이 다르다. 단순 관련 혜택은 엠토르1을 억제함으로써 빚어지는 듯하다. 라파마이신을 알려진 부작용들은 건강한 사람들에게 항노화, 라파마이신을 임상시험하는 것을 거부하는 장애물로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문제들을 우회하기 위해서 케블라인은 발리견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라파마이신 임상시험을 하고 있다. 케블라인은 라파마이신의 전신 염증을 줄이는 대단한 점도 관찰했다. 염증 계약 600마리를 대상으로 한 노화 계획은 현재 본 단계를 진행 중이다. 그 중에도 대중이 늘릴 수 있도록 승인하자면 넘어야 장애물이 엄청나다. 케블라인을 말한다. 건강스럽게 투여하게 들어가면 대중과 또 신경을 쓸 것이지만 여기서 진정한 장애물은 의학 2.0에 뿌려둔 규제의 틀이다. 이 틀은 노화 지연과 질병 제어를 완전히 합당한 최종 목표로 보지를 않는다는 것이고, 그러나 노화 자체는 정확히 측정하기 설령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해도 무척 어렵다. 나는 언젠가 아마 가까운 미래에 라파마이신도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